레고 방송. 안녕하세요. 깡김의 완성까지 넥소나이츠 헬버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등장하는 TV 시리즈 넥소나이츠의 제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시리즈인 넥소나이츠인데, 나이트 왕국을 지키기 위해 로빈 언더우드 학생이 만들어준 모델 넘버 70327 왕의 로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호호, 저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지금부터 스태커에게 만들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목을 지구왕이 이게 아니라 나이트 왕국 수비대 왕의 로봇 완성. 수고했네 스태커군. 고생이 많았네. 아유,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인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태커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넥소나이츠라는 애니메이션, 원작 애니메이션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넥소나이츠라고 하면은 이 전에 그 뭐 닌자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키마가 있었죠. 그런 아이들에게 타겟을 맞춘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가격은 49,900원으로 조금 저렴하진 않은 그런 가격이고요. 약간 비싸죠. 그리고 구성이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집이 이렇게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로봇, 조그만 미피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구성이 알차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알차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피규어가 미피가 3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더 보이게 잘 보이시죠? 미피가 3개가 들어있고요. 헬버트 왕, 그리고 왼팔에 있는 왕의 로봇, 그리고 플레임 스로어라고 하는 악당, 이렇게 3가지 미피가 들어있습니다. 왕의 로봇, 요 로봇 수트의 크기는요, 선자세에서 17cm 정도가 나오고요. 플레임 스로어, 석궁 스터드 슈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4cm, 길이 6cm, 폭이 6cm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공식 홈페이지 상에서 나와 있는 자료니까 정확하겠죠. 사실 저는 크리에이터 시리즈, 뭐 지난번에 만든 크리에이터 시리즈나 아니면은 저희 어린 시절에 많이 만들어봤던 해적선, 흑룡성 뭐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봤는데, 바이오니클 이후에 이런 관절이 있는 이런 레고 제품은 사실 저도 처음 접해보고 있거든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액션 피규어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세를 취하거나 포즈 잡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자연스럽고, 아이들이 일반 로봇을 가지고 놀듯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가지고 놀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부위들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동글동글한 360도 다 회전이 가능한 이런 관절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뭐 이쪽으로 돌려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팔 쪽에도 보이시죠? 이렇게 팔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지만 바깥쪽으로도 움직이고, 어깨도 이렇게 뒤로까지 넘어가서 앞에까지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집이나 정적으로 이렇게 놔두는 제품이 아니고 로봇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동률에 중점을 두고 제작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왼팔에 이렇게 무슨 비행기 같이 생긴 녀석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쌓는 방식이 아닌 그냥 이런 로봇 형태로 피규어를 만드는 방식이긴 했지만, 직접 만들어 보니까 손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결합되는 이런 부품은 또 기존의 레고처럼 쌓아서 블럭을 만들어주는 거고, 브릭들 자체가 모여있는 것들이 덩어리들이 합체되면서 이렇게 관절이 붙게 되면은 움직일 수 있는 액션 피규어 형태로 된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점이고요. 손맛이 좋았던 것만큼 이 관절들도 꽤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포즈를 취해주면 그대로 멈춰서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튼튼하게 붙어있게 되네요. 발목 있는 부분도 관절이 꽤 잘 돼 있어서요,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세워주시면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어깨 쪽에 있는 이런 견장같이 생긴 이런 부분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앞뒤 좌우 다 위아래 다 움직이기 때문에 팔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같이 움직여줘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립 방식 자체가 특이한 만큼 완성된 모습도 일반적인 레고의 모습보다는 조금 다른데요. 이거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제품은 최근에는 이제 헐크버스터가 있었죠. 조그만한 미피 사이즈의 아이언맨이 헐크버스터에 타고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제작을 했었는데, 이것도 거의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칼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손가락 관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쪽 안쪽에 엄지손가락을 표현한 부분도 있고요. 손가락은 총 4개, 엄지손가락을 포함해서 총 4개가 되어 있고, 넌 좀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뒤로 빼놓을게요.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손을 다 벌렸는데 칼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칼이 손바닥에 잘 안 빠지는데 이렇게 꼭 들어갈 수 있게끔 브릭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역자 형태로 여기 이렇게 이런 브릭이 기역자 형태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손바닥에 먼저 끼워주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오므려주면 검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릎에 있는 이런 덮개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스티커를 붙여서 장식을 한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살짝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실게요. 뒤쪽을 보시면은 날개 같은 게 있죠. 이 날개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이것도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포즈는 굉장히 멋있게 잡을 수 있어요. 건프라만큼의 그런 구동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레고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이런 태엽을 감는 듯한 이런 디테일도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왕이 들고 다니는 칼, 그리고 왕을 호위하는 왕의 로봇이 갖고 다니는 칼, 로봇에 타게 되면 요거를 이렇게 뒤에다 장착을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표현을 해 두었네요. 그리고 요 앞쪽에 요 브릭이 이렇게 날개같이 생긴 브릭이 있는데 요 브릭을 이렇게 덮음으로써 색깔 배색을 주고 전체적인 몸통에 어떤 그런 디테일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왼팔에 있는 요 비행기 같이 생긴 요 녀석을 한번 빼볼게요. 이것도 연결이 됐다가 이제 떨어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 왼팔에 보시면은 이렇게 무슨 레이저를 쏠 것 같이 생긴 이런 파츠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 비행기 뒤쪽에 보시면 구멍이 크게 2개가 있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스무드하게 슬라이드 되듯이 들어가고요. 그 아래쪽에 이렇게 까만색 파츠가 나와 있는 게 여기 밑쪽으로 연결이 돼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대신에 팔이 좀 무겁기 때문에 이게 들고 있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팔이 내려가도 이 자세가 팔이 축 처져 버리면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팔 안쪽 왼쪽 안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브릭을 이용을 해서
팔이 어느 정도 내려간 뒤에 이렇게 걸려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한 표현을 잘해준 것 같고요. 대신에 왼쪽 팔보다 오른쪽 팔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드는 것이라서 크게 디테일을 많이 추가하진 않아서 좋네요. 이렇게 양쪽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발은 넓게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어서 세워 놓았을 때도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자세를 취해도 발이 잘 버텨주고 있네요. 무게중심을 아주 잘 맞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안에 미피가 탈 수 있게끔 콕피트라고 하나요? 그 건담에서 그 콕피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헬버트 왕이 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임 스로어라는 요 캐릭터가 미피가 타고 있는데, 요거의 이름이 제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쌍발 석궁 스터드 슈터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 영문으로, 원래 원작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름이 있겠지만 한글로 옮겨가면서 좀 어려운 이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미사일처럼 발사할 수 있는 석궁이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요것은 실제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발사가 됩니다. 그럼 한번 발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여기서 Such a holiday.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발사되는 모습 보셨죠? 이 부분 보시면은 생각보다 꽤 강한 힘으로 발사가 되게 되거든요. 인스트럭션 상에 눈을 향해서 쏘지 마세요 같은 그림과 함께 안내 문구가 있는데 확실히 아이들이 갖고 놀 때 주의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눈에다 절대 쏘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사할 수 있는 브릭이 또 있어요. 아까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이 왼팔에 붙어있는 이 비행기 같은 왕의 로봇이 타고 있는 이 비행기, 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브릭이 있는데, 앞을 보시게 되면은 양쪽에 이렇게 오렌지색의 투명한 브릭이 껴있죠. 여기에도 이렇게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발사를 한번 시켜볼까요? 발사를 보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발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건 역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갖고 놀 때 눈에다 쏘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또 이런 거 쏘는 거 있으면 계속 사람한테 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 말라고만 하기는 좀 그렇고 잘 타일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이 시리즈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 방패라는 것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에는 방패가 총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방패가 하나 있고, 이런 방패가 하나 있고, 여기 로봇 가슴에도 방패가 하나 있죠. 이 방패의 역할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핸드폰 게임과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아이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에 구성되어 있는 방패를 게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QR코드를 인식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방패가 있으면은 이 방패를 이렇게 읽어줘요. 지금 보시면은 네네. 이게 폭풍 드래곤 실드인데요. 보이시죠? 멋있죠? 네. 이런 식으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지금 패키지에 떼어 있는 두 번째 구성품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아이템으로 등록이 되네요. 연출이 굉장히 좋네요. 네, 이건 반사 공격이라고 합니다. 반사 공격.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얻어낸 것 두 가지가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떴죠? 반사 공격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주변에 이렇게 도는 게 있어요. 나를 때리면은 적들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필드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적들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데미지를 다 줄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연출이 멋있고요. 게임 자체는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게임 자체를 다운 받으신 다음에 플레이를 바로 하시면 되고, 구매하신 제품에 들어있는 이런 방패를 QR코드로 등록을 해주시면은 그 특정 기술을 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넥소나이츠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올해 1월 때부터 방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들 중 헬버트 왕이 탈 수 있는 로보수트라는 제품을 오늘 만들어 본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넥소나이트라는 거는 나이튼 왕국이라는 한 나라에 이제 매번 졸업생들이 진짜 왕국의 기사가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기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왕국을 지키는 어떤 전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애니메이션 첫 번째에서도 이제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주인공 클레이가 마지막 졸업 전투를 앞두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몬스터가 출연도 하고 동료들과 같이 이제 졸업 전투 시험을 거치게 되고, 그 시험을 거쳐서 합격을 한 증표로 이 방패를 하나씩 받게 돼요. 그 방패들의 역할이 각각 다 다른데 이것을 직접 게임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끔 장난감,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도 그리고 플레이하는 게임에도 적용을 시켜준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피들을 하나씩 보실 텐데요. 네, 이렇게 미피가 3종이 들어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헬버트 왕, 그리고 그 옆에 왕을 호위하는 왕의 로봇, 그리고 악당 캐릭터 중에 하나인 플레임스로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선 왕 미피 같은 경우에는 헬버트 왕은 조금 잡히면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사 갑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여기 수염이 보이시죠? 이 수염이 재질이 좀 독특한데 러버 소재를 같이 섞어서 썼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느낌의 브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버트 왕의 이 망토는 슈퍼맨 아니면은 배트맨 이런 미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스베이더도 그렇죠? 이렇게 패브릭 원단 소재의 망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목 아래쪽에다 끼운 상태에서 조립을 하는 그런 식의 미피고요. 되게 멋있죠? 어렸을 때 갖고 노던 흑룡성 이런 데 있던 그런 기사하고는 또 사뭇 다릅니다. 왕관도 되게 멋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손은 약간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손에도 장갑을 끼고 있어서 회색으로 해놓은 것 같네요. 이제 헬버트 왕이 가지고 다니는 검은 전용 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전용 검이 있고요. 손잡이와 날을 합체해서 조립을 한 상태에서 만들게 되는 두 가지 브릭으로 나눠져 있는 칼이고요. 들고 있으면 멋있죠? 뭐 이렇게 날 크기도 크고 넓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넥소나이츠의 핵심인 방패를 쥐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완성도가 좋고요.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고요. 이렇게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요게 이제 반사 쉴드를 지금 장착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요거를 브릭을 떼주면요. 아까 하나 더 보셨죠? 아까 하나 더 보셨던 다른 쉴드가 있었어요. 요거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기술을 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방패에 그려진 그림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려져 있는 이런 파란 것, 회색, 파란색과 보라색이네요. 보라색. 요게 보시면은 두 개가 똑같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이 선들이 이게 들쑥날쑥 계단처럼 되어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에 적용을 할 때 QR코드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티커로 붙이는 방식이 아니고 인쇄가 미리 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많이들 원하시는 방식이죠. 요새 자꾸 스티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원성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거는 인쇄가 되어 있어서 말끔하게 튼튼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들고 있는 왕을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이런 상태로 미피를 따로 가지고 노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아주 멋있네요. 그리고 방패의 길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좋아서 세워두실 때도 이게 버팀목을 해요. 방패가 워낙 좀 무겁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버팀목을 해줘서 잘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왕을 호위하는 로봇 병사죠. 왕의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 미피입니다. 이 미피는 일반적인 미피랑 조금은 다릅니다. 뭐 상체, 하체 이렇게 두 개만 딱 끼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몇 가지 브릭이 합쳐져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이 어깨 부분이 좀 독특하죠. 이 부분이 러버 소재를 약간 이용을 해서 말랑말랑 끼울 때도 꽤 부드럽게 끼워지는 느낌입니다. 손 부분도 조립을 해야 하는 그런 브릭이고, 그리고 왕의 로봇은 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헬멧을 벗겨보면 지금 씩 하고 웃고 있죠. 씩 하고 웃고 있는데 이빨이 하나 빠졌네요. 이런 표정이 있고, 로봇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무표정한 이런 로봇 표정이 나옵니다. 레고무비라는 그 레고를 이용한 영화에서도 나왔던 로봇의 얼굴이랑 많이 흡사한 편이죠.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친숙하고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가슴에는 왕국을 표시하는 문장이 들어간 브릭도 있고, 네, 다시 헬멧을 씌우고, 네, 뒤쪽을 보시면은 여러가지 브릭을 조립해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시죠? 키도 상당히 작고요. 대신에 작아서 요다 같은 하체를 가지고 있는 브릭, 그런 미피들은 앉거나 하는 동작을 할 수 없지만 요 미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상당히 귀엽게 구성이 잘 되어 있네요. 요 미피가 가지고 다니는 칼은 이렇게 왕의 검보다는 약간 단순하죠. 왕의 검과 똑같은 경우인데요. 어깨에 사용됐던 러버 소재처럼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잘 휘어지는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칼의 무게가 그래도 아무리 가볍다 해도 조금 되기 때문에 세우려면 약간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악당 캐릭터인 플레임스로어라는 캐릭터입니다. 등에 활통을 메고 있죠. 등에 활통을 메고 있고, 석궁을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머리는 펑크를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일자로 쭉 서여져 있네요. 표정도 굉장히 좀 으스스하죠. 조금, 네, 요 정도 해서 잘 나오네요. 네. 몸에 입고 있는 옷이 아니고 이것은 약간 원래 그냥 피부 그대로 상체를 벗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요 미피의 무기는 아까 석궁이 붙어있던 것 중에 하나를 들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사되는 거 보셨었잖아요. 요것도 여기다 꼈다고 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한테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석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세우시려면은 이렇게 아래로 조금 해서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제품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학교나 뭐 어른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장난감을 갖고 가고 싶은데 갖고 가면 혼날까봐 망설여지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하나쯤 들고 가고 싶어서 조그마한 부품 한 개 챙겨가서는 주머니에 넣고 쪼물딱쪼물딱 대며 혼자 상상의 나라에 빠져본 기억이 있을 것 같네요. 이 제품도 아이들에게는 딱 그런 장난감이 될 것 같아요. 작은 방패나 미피들 주머니에 하나씩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네나 미끄럼틀, 담벼락 주위를 뛰어다니는 주인공이 된 마냥 상상하며 가지고 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어리지만 아들이 한 명 있어서 언제쯤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줄까 하며 학수고대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어른들이 상상하는 아이들의 모습보다 아이들의 입장을 더 잘 알아주는 우리 키덜트들이 상상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허물 없이 즐기는 그날까지 저희 코이 채널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레고 시리즈와 함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